숙제할 때 다른 학생 거 보지 말라고 했다고 민원. 어머. 친구를 때리는 가해 학생을 말로만으로는 안 되길래 안아서 제지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아이고. 음료수 많이 먹으면 살찐단 말에 학부모가 사과를 요구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없으니까 너무 모든 화살이나 그런 비난이 아무 잘못도 없는 저희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괴롭힘까지 당할까? 그 원인 중 하나로 학생 인권 조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담긴 이 조례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마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소송까지 당하고 있을 정도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이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작년 여름 충남의 한 중학교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생이 교단에 누워버립니다. 웃옷을 벗고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당시 인권 조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 인권 조례 폐지가 거론됐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또다시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과도한 학생인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의 민원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는 권리 등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정 이후 물리적 체벌 제한과 함께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교사의 안전은 외면받아온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교사가 언제든지 아이들한테 맞을 수 있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을.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교원 상해 폭행의 경우 6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6년 동안 1000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인권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어려워졌고 학생 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전국 6개 시도 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학생 인권 조례가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지도권이 반대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만 너무 한쪽에 강조되다 보니 다른 쪽을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죄로 오인받지 않게 법으로 교사를 지켜달라는 주장이고요. 이 내용 박윤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학교 현장이 어떻길래 교사들이 이렇게 공분을 할까 싶거든요. 실제로 교사들이 이렇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한탄이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은 네. 아닌데요. 현재 교사들 말을 들어보면 교실에서 정말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자나 책상을 던진 아이들도 많고 분노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노출을 하는데 학급에서 그 순간에 여러 학생들 앞에서 지도하면 여러 명 앞에서 왜 내 애를 잘못을 지적하냐고 선생님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따로 다른 교실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면 1대1로 공포를 주고 내 아이를 감금했다라고 또 학대라고 그걸. 이번엔 한국교총에 접수된 사례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숙제할 때 다른 학생 거 보지 말라고 했다고 민원. 어머. 친구를 때리는 가해 학생을 말로만으로는 안 되길래 안아서 제지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아이고. 음료수 많이 먹으면 살찐단 말에 학부모가 사과를 요구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나본 아동학대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는 선생님은 교내 여기저기에 자신의 험담을 적은 학생을 제지했다가 신고된 사례였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반 학생들은 이제 전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된다. 이제 선생님한테 그렇게 잘 따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긴 잠을 좀 푹 자라 많이 자라고 해서 사생활 침해라고 또 신고를 받은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사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법안도 벌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좀 막자는 취지인데요. 또 지금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선생님이 곧바로 수업에서 배제가 됩니다. 신고 자체만으로 학생은 피해자, 교사는 가해자 이렇게 여겨져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급의 다른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이 왜 하루아침에 안 나오는지 알 수 없게 되죠. 이 다수 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 여야 모두 법안을 냈습니다. 고의 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 또는 법령과 학칙대로 지도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신고됐더라도 교육청이나 교장 의견을 듣도록 보호장치도 뒀는데 교사들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없으니까 너무 모든 화살이나 그런 비난이 아무 잘못도 없는 저희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서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의 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한데 현장에서 네.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 이렇게 자꾸 예외를 두면 아이들에 대한 보호망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뭐 우려도 이해합니다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만큼 당연히 또 논의가 탄력받을 거라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법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희연 교육감이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를 찾아서 여러 대책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무단 침입이 예방되도록 하는 이 공식적인 출입 내지는 민원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조 교육감은 업무가 끝난 뒤 교사 개인 시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법대로 규정대로만 내세우면 교사와 학생들만 피해 입는 일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말 필요하다. 최근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들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을 스승으로 여기는 풍토가 생겨야 할 텐데 이건 뭐 학생, 또 선생님, 교사, 뭐 학부모 다 모두의 몫이겠죠. 지금까지 박유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